네,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동원산업하고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합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지배구조부터 봐야 됩니다. 동원그룹은 지금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꼭대기 회사고, 지주회사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주요한 회사들은 뭐가 있느냐. 동원 F&B 가지고 있고요. 동원 산업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비상장으로 동원 건설, 그 다음에 그 동원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요. 제외하고 보면 상장사 3개가 이 회사의 큰 축이다 이고 다 지분율이 높아요. F&B 74%, 동원산업 62%, 시스템즈 70%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그러면은 지분 구조가 어떠하냐라고 해버리면은 창업주이신 김재철 회장이 24%를 그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남이죠. 김남정 그 부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단이나 뭐 기타에서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합병하려 하는 이제 동원 산업은 어떠하냐?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62%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사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합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합병을 하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뭐냐 하면, 이 합병 가치가 너무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대주주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거는 동원 엔터프라이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자회사가 동원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합병하는 거를 보니까는 합병 가액이 결정된 걸 보니 동원 산업의 가치는 9천억으로 매겼고,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가치는 2조 2천억으로 매겼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작년도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지배주주 자본하고 지배주주의 그 순이익, 그걸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동원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는 PER 9.6배, PBR 1.21배를 줬고, 동원 산업에 대해서는 PER 5.4배, PBR 0.62배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원 엔터를 동원 산업에 대비해서 2배 정도 더 높은 가치를 주고서 서로 합칩시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동원 엔터라는 회사가 비상장이니까 안 익숙하실 거잖아요. 동원 엔터가 보면은 사업 보고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동원 엔터가 보면 회사의 이제 매출의 구성이 배당금 수익, 용역 매출, 상표권 사용 수익, 보증수수료 수익, 임대료 수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순수 지주회사에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 주요 자회사들, 뭐 F&B, 산업, 시스템조 이런 데서 받는 그 배당 수익이 큰 축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에다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원이라는 상표를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수익을 받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용역, 상표권 뭐 이런 수익들로 들어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은 영업 비용하고 거의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남는 별도 기준 재무제표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거의 배당금 수익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사업이 안 붙어 있는 순수 지주회사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순수 지주회사라고 하는 걸 보니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중요한 것 같다. 실제로도 보면 자산 총계가 2조 5천억인데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입니다. 근데 이 지분들의 가치가 보시면은 지금 장부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동원 시스템즈가 제일 크죠. 1조.
그 다음에 동원산업과 F&B가 5천억씩을 차지를 합니다. 이것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가치를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가치를 설명을 할 수 있죠. 혹시나 뭐 격가지로 다른 것들이 좀 있을까 해서 보면 현금은 거의 없고 물론 이제 기타 비유동까지 합치면 한 1,000억 정도 현금이 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차입금, 단기 차입금 1,000억, 사채랑 장기 차입금이 거의 한 3,000억 정도 해서 순현금 상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가 나머지 거에선 계상될 게 없어요. 순수하게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 지주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만약에 순수 지주회사가 상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주회사들 상장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를 받잖아요. 그쵸? 우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동원엔터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평가받았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법상으로는요, 동원엔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비상장이니까 어떤 기업하고 합병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 그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수익 가치하고 자산 가치를 섞어서 하도록 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독특해요. 동원엔터가 한 방식이. 여기 이제 합병에 들어가 보면은 나오는데요. 합병 관련해가지고서 이렇게 공시가 돼 있죠. 이 중에서 첨부 문서에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 다 나와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동원 엔터프라이즈, 이제 합병을 하죠. 합병을 하는데, 존속법인이 상장사인 동원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되는 법인이, 비상장사인 동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블렌드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당 가치가 19만 1,000원, 19만 1,311원 자산가치가, 수익가치가 19만 1,009원으로 거의 비슷해요. 합쳐놓고 보면은, 이제 그 합병 가액의 기준이 되는 본질 가치가 19만 1,130원이 나온 거죠. 그 합병 가액이 요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과연 계산을 해냈느냐? 그게 여기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자산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쭉쭉쭉쭉 보게 되면,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별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일부 조정 어떻게 하냐? 일단 별도라 그랬어요. 별도상의 자본총계 2조가 조금 넘죠. 여기에 조정을 하니까는 가산되는 게 한 1,47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요한 게 뭐냐? 분석 기준일 현재 투자 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산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것들 F&B 산업 시스템즈를 시가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현재 주식 가격을 가지고서 그대로 지금 시가로 시장 가치로 주식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그 가치 그대로 지금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자산 가치 산정할 때 이게 계상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분석 기준이 현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 3번인데요. 자, 이 분석 기준일이 현재 시장성 있는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과 종가의 차이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동원 엔터프라이즈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투자 주식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가로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이겠죠. 근데 여기에 분석 기준일 종가라는 것은 그 3월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 말 대비 3월 말, 1분기 말에 주가가 변동이 있느냐, 만약에 올랐다면 가치를 더해줄 것이고 내렸다면 가치를 빼줄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보면은 동원 시스템주가 좀 많이 올라요.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를 추가를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또 차감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해놓고 보면은 이제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2천억의 자산 가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수익 가치는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라고 하면 현금 흐름 할인 모형 DCF를 했다라고 해요. 상세 내용은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제 봐야죠. 여기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들 계산을 해가지고 했을 거죠. 근데 딴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업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 가치라고 해봤자, 이건 뭐 가정치를 아무리 다르게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게 300억이에요.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가 추가되는 게 기업 가치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2조 6천억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도 지금 F&B, 시스템즈, 그 다음에 동원산업이 같이 산정된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사실상의 제일 크게 작동한 게 동원 시스템즈예요. 그 가치들로 인해 가지고서 수익 가치를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비용용 자산이 들어오면서 수익 가치, 자산 가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결과로서 2조 2천억이란 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동원 엔터라는 가치는 아까 시스템즈, F&B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스템즈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시장의 평가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죠. 동원 시스템즈는 주가가 사실 이 최근 3년 차트입니다. 올랐죠. 우상향입니다. PER이 40배를 받고 있고요. 동원 계열사 중에 40배를 받고 있는 곳은 유일합니다. PBR이 2.65배예요. 동원 F&B는 사실은 오락가락했지만은 좀 내렸어요. PER은 10배가 채 안 되고 PBR은 0.87배입니다. 그래도 9.97배 받네요. PER이. 이제 합병의 대상이 되는 동원산업입니다. 동원산업의 주가는 박스권이었죠. PER은 5.35배였고 그 다음에 PBR은 0.58배였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상장사 중에서 동원 시스템즈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동원 F&B가 뭐 비교도 안 되게 그거랑은 좀 내려와 있고, 근데 그보다도 동원산업은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주주 측에서 봤었을 때에는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하고 합병을 할 때 더 좋은 조건에서 엔터프라이즈 쪽에 더 좋은 조건으로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즈가 고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산업이 저평가를 받을수록 사실은 유리한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저쨌든지 해가지고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합병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지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차남인 김난정 부회장이 지분율이 20%.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네요. 요렇게입니다. 김남정 부회장의 지분율이 48%, 김재철 회장의 지분이 17%, 재단이 3.5%, 자기 주식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엔터가 이제 흡수 합병이 되잖아요. 동원산업에. 그래, 엔터가 가지고 있던 동원산업 지분이 자사주화돼 버립니다. 이게 20%가 생기죠. 그리고 유통 주식은 10% 정도 남게 됩니다.
이게 다 합치면 시총 3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중에 3천억 밖에는 사실 물량은 없는 거죠. 대주주 지분율이 엄청 높죠. 그렇죠? 사실 원래도 엔터에서도 많이 대주 지분 높습니다. 68%, 24%예요. 그리고 실제 또 엔터가 산업을 또 62%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 지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합쳐놓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을 그냥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사지만은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죠? 왜냐하면 동원산업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심 계열사인데 밸류에이션은 제일 낮은데 가장 낮은 그 시점에서 나머지는 좀 고평가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게 고평가될수록 대주주 측에 유리한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합병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각하실 게 그거잖아요. 손 쓸 방법이 없느냐. 86번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뭐 막을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뭔가 찾을 수 없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요. 이건 감사 선임 이런 건이 아닙니다. 3% 룰이 있는 그냥 지분율 그 자체가 온전히 반영이 되는 건인데, 합병은 특별결의예요.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원엔터는 뭐 볼 것도 없고, 동원산업을 보시게 되면은 대주주인 동원엔터의 지분율이,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63.3%나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이제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합병은 된 겁니다. 3분의 1을 획득을 했다고 봐야죠. 여기에 자사주까지 있으니까는 현실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3분의 2는 이미 동원 그룹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합병 비율에 대해 가지고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상장법인은 시가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의 주요 가치를 시가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죠. 둘 다 시가로 했다. 뭐가 문제냐? 라고 했을 때에도 이 논리를 깨기가 꽤나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실 수도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보니까 700억 이상이 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700억 이상 발생을 하면은 합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번 합병 보고서에 쓰여져 있던데, 우리 모두 반대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예정 가액 700억이고 예정 매수 주당 금액 23만 8천 원을 적용하면 대략 동원산업 지분의 8% 정도가 주식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700억이 됩니다. 엔터는 반대가 안 나오겠죠. 다 대주주 건데. 그러면은 동원산업에서만 700억이 나오려면은 지분율 중에 8%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63.3%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지분율이 너무 높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동원산업의 경우에 자사주도 좀 있거든요, 회사가. 자사주도 거의 뭐 10%에 가깝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70% 정도의 물량이 대주주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 중에서는 사실 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또 합병가액이 어지간해만 맞춰져 버리면 주매청을 행사 안 하는 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700억이 과연 행사를 할까라는 게 일단 첫째 의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700억이 그럼 넘으면 절대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700억이 넘어도요, 회사가 원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뭐 1000억 나와도 회사가 하겠다 그러면 나 꼭 받아들일게요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합병을 막지 못합니다. 그 일부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로는 주가가 못 빠질 거야. 이거 약간 무위험 차익거래 같은 느낌이 얼핏 드는데 하시는데, 그건 정말 그냥 얼핏 드시는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보통은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주가가 살짝 아래 형성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도 매수 청구 잘 못해요. 그럼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내 매매를 할 때 수수료율이 있죠. 그거랑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게 장외 거래가 돼버려요. 그럼 수수료율이 올라갑니다. 그 수수료율만큼은 보통 한 0.5% 정도만큼 손해보거든요. 그만큼은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아래 내려와 있어도 청구 안 합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동원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내려와 있어서 얼마나 그 밑에 샀던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외 거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청구권 가격이 나의 매입 가격보다 높다라고 한다면은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주주가 아니면은 뭐 되게 많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면은 양도세가 장내에서 매매하는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청구권보다 가격이 낮아도 장내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매수 청구권을 뭐 물적 분할할 때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현실이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들이세요. 그걸로 주주 가치 잘 못 지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서 지키려고 하세요. 뭐 별로 뭐 그렇게까지 도움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요. 법까지 만들려고 하시던데. 어쨌든 좀 다른 옆길로 샜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로 내려갈 확률도 꽤 있습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드리니까는 좀 억울하죠, 그쵸?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억울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느낌이 있다. 특히나 그런 느낌 받는 거는 주식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느끼겠지만 만약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상장사였다면은 순수 지주회사일 것이며 NAV 대의 할인율이 어마어마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아니 우리나라 순수 지주회사 중에 누가 PBR 1.2배씩 받냐 이거죠. 이쯤 받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 거죠, 사실 문제. 이 동원의 사실 이런 지배구조를 보고서 예상을 하실 때 동원엔터가 결국은 상장되고 마치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같은 사례가 되는 거죠. 둘 다 상장사로 만들어 놓고서 시가로 그냥 둘이 합병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었어요. 근데 상장을 해버리면요. 엔터의 가치가 과연 PBR 1.2배를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그쵸? 우리나라 지주회사 중에서 어떤 게 그렇게 받습니까? 그치만은 법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총을 통과하기에도 지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틈은 좀 없을까?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또 이제 이거 보고서를 열심히 읽어보는 수밖에 없죠.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지고서 시행령 제 175조에 의거해서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뭐라 적혀 있냐 하면은 이 175조의 제 1항 1호 및 2호 이후에 뭐라 적혀 있냐 하면 주권 상장 법인 동원산업입니다. 주권 비상장 법인 간 합병 동원 엔터죠.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을 한다라는 거죠.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으로 한다. 1호가 뭐야? 이게 1호입니다. 주권 상장법인. 자,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합병을 위한 이사의 결의일과 합병 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에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수의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다, 최근 1개월, 1주, 최근일, 3개를 산수의 평균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서 합병 가격을 결정한다. 즉 시가평가인 거죠. 최근 한 달간의 주가 갖고서 시가평가를 하는 게 주권 상장법인하고 주권 비상장법인에 합병할 때 합병가의 결정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수의 평균한 가액이다. 아까 보셨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다만 같은 거를 봐야 되죠.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호의 가격을 보통은 따라야 하나 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원 산업의 자산가치가 얼마냐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게 실제로 동원 이 합병 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이 해놨어요. A 회계법인에서 해 두었는데 합병법인이 동원산업이거든요. 자, 동원산업의 시가는 주당 24만 8,961원으로 한다고 해놨고 합병가액도 요 시가를 적용한다고 해놨죠. 근데 자산가치를 구해놨어요. 38만 2,140원이래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산식이 나옵니다. 보시면 스타키스트를 플러스를 했어요. 자, 만약에 시가 가치로 하지 않고 자산 가치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합병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합병 전후로 지분율 구조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좀 더 유리한 경우, 그 다음에 좀 더 유리한 경우와 아닌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김남정 그 대주주의 지분율이 48.4%인 게 41.9%로 떨어지고요. 김재철 회장의 지분율이 17.3에서 15%로 줄어듭니다. 재단의 지분율이 3.5에서 3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반면에 동원엔터가 가지고 있는 동원산업 지분은 자사주화가 된다고 했죠. 근데 동원산업의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화 되는 게 확 늘어납니다. 20.3이 27.0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 유통주식이 좀 늘어나죠. 요 증부는 전부 다 일반 주주가 사실은 향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사실 미국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생긴 자기 주식 소각해. 만약에 이거를 소각까지 한다. 사실 이런 거는 상당히 주주 정책이 이제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지분율이 대주주가 60% 21%요. 합치면 82%가 나옵니다. 덜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요. 57 더하기 20을 하게 되면은 78%가 나와요. 80이나 78이나요. 그죠? 재단 것도 합치면은 거의 그 90% 중반까지 있게 되죠.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대주주의 지분율은 한 4, 5% 정도 차이 나는 거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전히. 근데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가로 하지 않고 자산가치로 결정을 내렸었다 이번 사례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보이시죠? 시가로 하면 24만 8천 원이었는데 자산가치로 했다면 38만 2천 원이죠. 무려 53%나 더 가치를 바꿔서 합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호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할 수도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도 그나마 노려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틈입니다, 여러분. 자산가치로 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시가에서는 노려 보일 틈이 없냐라는 겁니다. 자, 시가에 설명이 덕지덕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안 읽었어요, 아까. 이게 뭐냐 하면, 자, 산술 판결해가지고 나온 그 가액의 기준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한대요. 시가 나온 거 그대로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시가 나온 거에서 할인이나 할증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까지? 30%까지. 근데 이거는 계열사 간의 합병이잖아요. 그러면 10%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동원산업의 시가에서 10% 할증을 해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동원산업 주주들이 지금 대비해서 10% 더 가치를 인정을 추가로 받게 되었겠죠. 근데 이제 칼같이 이제 시가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틈입니다.
시가로 평가한다는 건 내에서도 할증 요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증 요구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합병을 추진하는 대주주 측에서 할증 적용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닌 거죠.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틈 1번, 2번이 다 대주주가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다고 해서 불법도 아니고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불법도 아닙니다. 아마 이제 금감원에서 들여다볼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청원도 많이 이제 올라가고 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시가 내에서 조정 범위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약간은 조정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안 해줘도 전혀 뭐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뭔가를 걸 수 있는 게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는 제가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이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법적인 걸로 요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까지가 제가 그나마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동원산업하고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Q&A로 넘어가겠습니다.